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저희 간만에 또 GLV에 왔습니다. 예, GLV. 저희가 예전에 뭐 오렌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죠. 저것도 있었죠. 비올라. 뭐 이런 제품들을 리뷰하러 여기 왔었는데, 여기는 정말 그 GLV는 하이엔드 사운드의 어떤 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엔드 명예의 성지? 전당 같은 메카? 성지 같은 예. 네,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품들을 수입도 하고, 실제 그 청음 공간이 또 굉장히 공들여서 청음 공간이 꾸려져 있어서 정말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 여기를 직접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GLV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가 YG죠, YG. 예, YG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 기획사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뭐 가수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YG 어쿠스틱은 스피커 브랜드죠. 예, 스피커 브랜드. 김편이 YG 어쿠스틱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콜로라도죠, 미국 네. 덴버에서 이제 설립을 했고, 이 이스라엘 사람 요아브 게바가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완전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에 이제 파란을 일으켰죠. 예, 그냥 처음부터 알루미늄 예, 통으로 그냥 인클로저를 짜고, 그렇죠. 예, 그러다 얼마 지나서는 진동판까지, 네. 유닛 진동판까지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쓸데없는 공진을 없애기 위한 네.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레퍼런스 시리즈 해갖고 헤일리, 소냐 뭐 이런 걸로 예. 엄청나게 히트를 친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이전에, 그러니까 YG나 이런 메이커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에 있는 게, 그 이전에는 뭐 윌슨 오디오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글스톤 웍스, 뭐 아발론, 뭐 이런 좀 전 세대의 그 이름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신세대 미국 중심으로 설명을 할 때 매지코나 YG, 또 그 이전에 뭐 락포트, 그렇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 3개 브랜드를 이렇게 꼽고 싶거든요. 이 신세대 미국 하이엔드 브랜드. 그렇죠. 예. 그 중에서 YG가 조금 늦기는 해요. 설립 자체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그렇죠. 걸로 하니까. 네. 근데 설립해서 내놓는 제품들이 하나같이 정말 천재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그렇죠. 정말 완벽주의, 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설립자의 유아부 개바 자체가, 그 사람이 원래 그 국방부,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렇죠. 예, 그쪽에 군사 관련 그쪽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걔네는 우리나라처럼 의무복무니까 예,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정보국에서 이제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좀 YG 어쿠스틱에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죠. 유아부 개바가 자리를 떠나고, 네, 그 자리를 메꿀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유아부 개바가 워낙 뛰어난 천재적인 엔지니어라.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매튜 웹스터라고요. 예, 이 사람이 특이하게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천체 물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석학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 유아브 게바가 없는 YG 어쿠스틱스가 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까 이런 그렇죠. 걱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천재 비즈니스, 천재 엔지니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 네. 매튜 웹스터가 처음에 이제 그 대체 수석 엔지니어로 왔다 결국 올해 CEO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 시대를 열었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선보인 매튜 웹스터의 작품이 이 픽스 시리즈. 네. 지금 보시는 이 픽스 시리즈의 토르 네. 스피커가 되는 거지. 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캠브리지 어쿠스틱 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가, 매튜 웹스터가 몸을 담았던 회사고, 근데 보니까 원래 그 스피커 뭐 오디오 관련 이렇게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피커를 설계하고 뭐 이런 부분들, 드라이브 유닛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 컨설팅을 많이 해왔던 거의 R&D 전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들어오기 이전부터 YG 어쿠스틱에도 이제 협력을 많이 해왔던 걸로, 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튜 웹스터 본인이 예, 그 소니 XV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게 완전 플래그십인데. 그렇죠. 익스트림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소니의 예. XV. 예.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예.
YG 어쿠스틱스의 사운드를 좀 더 음. 어포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네. 이제 접근 가능하고 그렇죠. 좀 저렴한 가격대로 구현을 시킨 게 네. 지금 이 픽스 시리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매튜 웹스터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약간 기존의 그 레퍼런스 라인업들 소냐, 뭐 헤일리, 카멜 이거 이후에 걔네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라인업을 완전히 이제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픽스 시리즈라고 만들었고 그 픽스 시리즈는 총 5개 모델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액티브 서브우퍼까지 포함하면 6개죠. 아, 그러면 6개인가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캐언, 그다음에 토르, 그다음에 탈루스, 어센트, 서밋, 디센트,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가 예, 서밋. 예. 디센트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여기로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YG 어쿠스틱스의 그 마케팅 이사인 딕 다이아몬드 씨가 직접 와가지고 시연회를 이제 주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보니까 이 모델명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김 편집이 물어봤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얘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예. 예. 보니까 이게 뭐 산을 오르는 과정을 그렇죠.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무릎을 친 게 네. 그 콜로라도주가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차츰 서미트 플래그십 픽스 시리즈의 예. 플래그십 플로어 스탠드가 서미트고 정상. 그렇죠. 정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캐런, 그렇죠. 그다음에 토르, 뭐 돌산, 돌무더기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서미트 바로 직전이 예. 어센트 올라간다는 아, 뜻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액티브 서브우퍼 전화뜻짜리. 하강. 예, 그게 이제 디센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 6개 모델 중에서 이게 서열 이제 밑에서 두 번째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모델인데 이 북쉘프 타입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뭐 디자인을 보면은 트위터, 그다음에 미드베이스 7인치짜리. 그렇죠. 예. 이 보니까 매튜 웹스터가 드라이브 유닛 빼고는 다 바꾸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유닛 자체는 동일한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죠. 예. 근데 레퍼런스, 그러니까 헤일리, 소냐, 카멜이 있는 그 레퍼런스 시리즈하고는 틀리죠. 트위터가 다르죠. 트위터가 그렇죠. 다르고. 그 레퍼런스는 빌렛돔을 그렇죠. 사용하고 얘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포지코어. 그렇죠. 예, 그 기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입했고. 빌렛돔은 말 그대로 그 알루미늄 빌렛에서 이제 깎아 만든 네. 거고. 그렇죠. 예, 그거를 산바리를 깎아서 예. 실크돔 뒤에다 맞아요. 붙인 거죠. 예,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처럼 삼각뿔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크돔과 그 알루미늄 예. 메탈돔의 장점만을 취한 하이브리드다 그래갖고 네. 좀 화제가 됐었고, 근데 얘는 그냥 실크돔이고 뒤에 모터 시스템을 CNC로 가공해갖고 좀 더 예. 정밀하게 모터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2011년에 네. 이미 이제 완성이 됐었고 그 당시에 소냐 헨리에도 투입이 됐었던 트위터였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드라이브 유닛이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투웨이 방식의 그리고 밀폐형입니다. YG 어쿠스틱스는 다 밀폐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디 봐도 그 포트 구멍이 나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싱글 와이어링 대응하고요. 뭐 공칭 임피던스 7옴이고 감도는 88dB. 예, 그 정도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면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예. 밀폐형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감도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임피던스도 최저 한 3.5옴 정도까지 내려가는 예,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레퍼런스 시리즈랑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예.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예. 좀 그 딕 다이아몬드 그 이사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가장 큰 차이는 인클로저. 예.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리즈는 그 YG의 상징인 통 알루미늄으로 밀폐형으로 짰잖아요. 예. 근데 얘는 HDF, 예. 하이 덴시티 파이버에다가 레진을 섞어갖고 예, 예. 역시 강도는 높였지만은 원가에서는 절감을 좀 시켰고요. 네. 대신 전면은 알루미늄 베프를 썼고, 네. 그다음에 하단도 역시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쏘았고, 네. 핵심 부위는 역시 공진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제 알루미늄을 풀 알루미늄 그냥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재, HDF 이런 거를 투입하고 내부에 뭐 레진, 그다음에 뭐 델린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재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알루미늄 이게 굉장히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 막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거의 굉장히 그 품질 좋은 알루미늄을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깎는 거라서 이쪽에 이제 제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타협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스탠드 마운트인데 스탠드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예. 스탠드 기둥이 2개고 안쪽에 보면은 뭐 희한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물고기 비늘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지느러미 무늬. 같이 예, 지느러미 막. 그 딕다이몬드에서는 그걸 이제 그루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홈을 좀 파여갖고 역시 이제 그 방에 이제 벽에 맞고서 나오는 소리가 네. 좀 더 미끈하게 빠질 네.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피커랑 스탠드가 이게 딱 부딪히는 예, 서로 마주하는 요 중간에는 보니까 또 아이솔레이터 그렇죠. 예, 요런 거를 또 이렇게 액세서리가 부착돼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 스피커 토르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까요? 예, 퍼포먼스는 저희가 지금 GLV에 5층에 와 있습니다. 5층에 와 있는데 사실 청음은 저기 3층에서 했어요. 3층. 그렇죠. 3층에서 이게 메인 시청실이고, 네. 그쪽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저번에 시청회 진행할 때는, 딕다이몬드 씨가 왔을 때는 저희는 그때 MSB로 모노블록을 예, 했었죠. 250 그 모노블럭을 네. 사용했었고, 뭐, MSB, 그 다음에 오랜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매칭을 좀 바꿔서 비올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앰프는 프리는 소나타, 파워 앰프는 카덴스 파워를 사용을 했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통해서 리뷰를 했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 기기는 오랜더의 W20SE 버전, 그 다음에 그 DAC는 저희도 이제 처음 듣는 건데 그 램피제이터의 옛날 뭐 퍼시픽이나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그 신형이에요. 그렇죠. 네, 신형으로 나온 호라이즌. 예, 호라이즌 그 DAC를 사용해서 중간중간에 몇 곡을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 보컬 곡인데요. 우리나라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정훈이 선생님과 송창식 선생님이 함께 부른 안개. 이 곡은 뭐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곡이 최근에 다시 녹음돼 가지고 어떤 영화에 나왔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저는 헤어질 결심에서 말러 5번의 아다지에 또 그것만 많이 들었는데 이 곡을 또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소리가 일단 굉장히 맑더라고, 맑아요. 예. 그러니까 잡티 같은 게 전혀 많이 느껴지지 않고 아주 맑고, 그 다음에 막 온건하고 막 따뜻한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기존의 레퍼런스급의 레퍼런스 라인업, 뭐 소냐나 헤일리나 이런 그 스피커들에 비하면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은 조금 덜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픽스 시리즈 뭐 이제 다른 모델은 못 들어봤지만은 네. 이 전에 시연회 때도 그렇고 요번에 오늘 이제 좀 들어보니까 토르 이 픽스 시리즈는 레퍼런스 시리즈보다 조금 따뜻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질감형이 좀 네. 살아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역시 인클로저에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약간의 이제 잔향이 약간 추가된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보컬 이런 집 안개 같은 거에서는 자칫하면은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놓치기 쉬운 그 질감이 예. 자연스럽게 좀 네. 살아나고, 이렇게 푹 빠져드는 네. 처음부터. 네. 특히 이제 국내 가요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YG 어쿠스틱스가 야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구나.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게 7인치 우포가 알루미늄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계속 느껴왔던 좀 폭신폭신한 느낌. 역시 예, 그 예. YG 어쿠스틱스의 DNA는 네.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컬 곡을 들어봤고, 이어서 이것도 뭐 보컬이 들어가는 곡이기는 한데, 연주가 좀 이렇게 좀 박력 있는, 다이너믹한 그런 곡인데요.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Like a bird on a wire, like a drunk in a midnight choir.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 like a fish on a hook, like a knife from an old-fashioned book. I have saved all my ribbons with me. If I have been unkind, I hope that you will just let it go by. Let it all go by. And if I have been untrue, I hope you know. 네, 두 번째 녹음에서 들려드린 곡은 제니퍼 원스의 버드 오너 와이어인데, 이 원래 레너드 코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들어보면은 뭐 이게 타격감, 저역 쪽에 이제 타격감 이런 것들, 원래 YG 어쿠스틱스 기존의 뭐 소냐나 헨리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저역 쪽의 해상력은 깊이와 해상도 이걸 정말 겸비한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바닥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큰 공으로 이렇게 붕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타겟이 명확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그 펀치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저역, 깊이 있는 이런 저역은 확실히 이 스피커에서 그런 성능은, 그 성능이나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모양새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투웨이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이런 저역이 그렇죠. 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GLB 와서 이 토르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놀랄 게 예. 이 7인치 미드우퍼에서 나오는 저역의 펀치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피커에서 지금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깨끗하면서도 둔탁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3층 시청실을 그냥 꽉 채우는 그 다이내믹스가 빡 퍼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밀폐형 인클로저의 승리다, 이득이다. 확실히 포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하고는 다른 네. 좀 어떤 단단한 타격감이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7인치 알루미늄 진동판에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곽선이 선명하잖아요. 저음의 윤곽선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감각하기 쉬운 건데, YG 어쿠스틱스가 크로스오버의 규제였어요. 원래 그 유아브 게마가. 그렇죠. 듀얼 코어넌트 그래갖고. 아니 진짜 그 카멜 있잖아요. 예. 제일 작은 스피커. 예. 이 픽스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막내였죠. 제일 막내였는데, 그거 해부한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 어떤 웹진에서 그 해부한 사진, 그러니까 저 인클로저 빼낸 그런 걸 그걸 봤는데,
그냥 후면 전체가 그냥 크로스오버입니다. 후면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크로스오버를 거친 저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크로스오버를 거친 고음이고, 그러니까 음의 순도를 높이려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음이 나오려면은 크로스오버를 네. 정말 무색무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정말 잘 만들어요. 그렇죠. YG 어쿠스틱스가 그거는 이미 네. 서미트 정상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가만 보면은 그 YG 어쿠스틱이 자기네가 측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직접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그 유아부 개발도 워낙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문가라서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고 그래서 이제 설계에 활용을 하는데 매튜 웹스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천체 물리학 쪽을 뭐 전공했으니까 그쪽에서 박사하고 그러니까 뭐 어련하겠냐마는 정말 그 딕 다이아몬드 씨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상 공간을 한 300개 정도? 네. 뭐 슈퍼 PC 같은 이런 걸로 가상 공간을 한 300여 개를 다 제각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자사의 스피커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데이터화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이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넘사벽이죠. 그 정도 되면.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뭐 일반적인 오디오 관련 엔지니어 중에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조금 편성이 큰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몇 번 이렇게 틀었었는데 그 크리스타양 지메르만이 그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저는 이 스피커를 아까 뭐 보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막 위켄드에 뭐 이런 막 팝음악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랬는데 가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너무 놀라웠던 거는 이 투웨이 스탠드 마운트 스타일의 타입의 스피커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무대를 그리는지 저는 약간 그거는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은 뭐 소리의 뭐 입자라든가 음색 그런 거 이전에 이렇게 큰 스케일을 어떻게 이 스피커에서 끌어냈을까. 근데 이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니까 그게 더 느껴져요. 네. 기본적으로 대편성이기 때문에 여러 음이 나오는데 여러 네. 악기 수가 나오고 네. 그런데 참 섞이지 않고 네. 가지런하고 이런 면에서 역시 하이엔드 피가 흐른다.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해상력과 SMB가 받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선명하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지금 보통 하이엔드 스피커의 두 가지 특징을 꼽자면 예. 해상력과 SMB인데 네. 역시 이 엔트리 스피커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를 이 대편성곡 피아노 네. 협주곡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네. 일단 사운드 스테이징의 뭐 규모도 굉장하고 그 세세한 김 편집 말씀대로 세세한 악기들의 어떤 위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SMB, 해상도 그다음에 어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그 상위 브랜드 상위 모델들하고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들 소재가 조금씩 다른데 그 DNA는
여전하구나.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레퍼런스로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SMB가 좀 더 네. 좋아지고 그리고 무대 스케일도 좀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다이내믹스 그 레인지 폭도 넓어질 테지만은 지금 이게 $1,500죠 외국. 그러니까 YG 어쿠스틱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요 밑에 모델 캐른이 $10,000 미만이고 얘가 이제 $1,500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YG 어쿠스틱스의 엔트리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얘네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유아부 개발 이후에 매튜 웹스터라는 또 천체 물리학자 출신의 이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내놓는 새로운 라인업. 이제 가격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내려갔지만 그 YG 어쿠스틱을 그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사용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끌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저희는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소리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 레퍼런스는 원래 상위 레퍼런스급은 내부 또 와이어링 이런 것들을 킴버를 썼는데 이 픽스 시리즈에서는 또 카다스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바꿨고, 예. 근데 미국 브랜드들이 뭐 윌슨이나 락포트는 트랜스페어런트를 쓰는데 이쪽은 또 카다스를 쓰면서 약간의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 않았나. 또 온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화를 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픽스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고 또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약간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네. 일단 인클로저도 완전 달라졌고 그렇죠. 저기 이 트위터도 좀 달라졌고 해갖고 아 이게 좀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건가 좀 걱정이 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는데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이 토르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이 상위 레퍼런스 시리즈에 거의 근접한 사운드를 들려줘갖고 되게 안심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YG 어쿠스틱스의 어떻게 보면 2.0 시대가 이제 왔구나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가격대도 보니까 이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는 좀 메이저 스피커 브랜드들의 좀 모델이 좀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브랜드들 그런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YG 어쿠스틱의 완전한 새로운 그 라인업 픽스 시리즈 중에 토르 스피커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